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서 MC를 맡게 된 원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현재 패스트 캠퍼스에서 채용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에서 MC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꿀같은 토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회를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이번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접 만나 뵙지 못한 아쉬움을 좀 덜고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 6개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다 올려드릴 건데요. 같이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저희 올인원 패키지라고 하는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무료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설명회 구성에 대해서 좀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설명회는 이와 같이 4개의 섹션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슈퍼루키 운영 및 채용 과정 소개, 그리고 회사 소개, 그리고 사업본부 소개, 마지막으로 Q&A 세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회사 소개와 사업본부 소개의 경우에는 저희 패스트 캠퍼스 강민 대표님과 각 사업본부의 본부장님들이 직접 라이브로 출연하셔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에요. 지금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이번 슈퍼루키 인턴십 운영 및 채용 과정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패스트 캠퍼스의 슈퍼루키 인턴십은 1월 11일부터 그리고 3월 26일까지 총 11주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 슈퍼루키 인턴십은 인턴분들에게 단순한 경험이 아닌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주도적인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요즘 되게 핫하죠. 애자일 조직의 회고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인턴십의 서류 접수 기간은요, 오늘 바로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 자정 일요일까지 약 2주간이고요.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딱 한 사업본부의 한 포지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요, 12월 21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면접은 12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목요일까지 약 4일간 우선은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인데요.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채용 연계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규직 전환 여부는요, 인턴십이 종료된 후인 3월 말 마지막 주에 발표될 예정이고, 대상자분들은 4월 5일부터 정규직으로 이제 근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네, 인턴십 전체 일정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설명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채용 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즐겨찾기 해두시고 자주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패스트 캠퍼스의 이강민 대표님을 모시고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 캠퍼스 이강민이라고 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요거 준비하면서 TM팀에서 저희한테 3가지를 요청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어떤 과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네요.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왔고,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한 3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좀 들었던 생각은, 자기소개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대부분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랑 1차 면접을 직접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검토를 꼼꼼히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저희의 모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라이프 체인징 에듀케이션, 뭐 인생을 바꾸는 교육. 근데 어쨌든 저희 모토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희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팩캠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 잘하는 방법 알려주는 회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때 경험한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는 법 알려주는 회사죠. 팩캠은 일을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회사예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2014년, 2013년, 14년 이때 시작할 때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뭐 교육을 받는 게 의미 있어? 라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은 일하면서 배우는 거지. 쓸데없이 이상한 데 가서 딴소리 듣고 오지 말고 이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해. 이게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을 제공을 해주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가서 푹 쉬다 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저희가 생각할 때 직장 생활, 그리고 커리어는 학습의 연속이고 그 학습은 제 생각엔 교육과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순전히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연애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한다라고 할 때 보통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근데 동시에 연애를 글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글로 배운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글로 배우는 것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분야에 대한 학습은 실제로 공부,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팩캠을 시작하던 2014년 당시에는 직무교육을 생각을 해보면 커리어는 사실 교육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에 훨씬 가까웠어요. 경험이 9라면 교육이 1 정도.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선배가 10년 경험으로 배운 걸 나도 꼭 10년을 걸려서 경험을 해서 배워야 되나? 그건 사실 매우 커다란 비효율이잖아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회사에 가면은 도제식으로 배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대기업에 입사하면 첫 3년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신입이 3년이 걸려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사실 저런 요식업이라든지 헤어 분야라든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시 줄 알려면 밥 짓기 10년은 해야 이제 자리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사실 스시를 쥐는 법을 정확하게 제대로만 배울 수 있다면 10년은커녕 3개월이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추구하는 미래는 학습 과정이 정말 커다란 교육 플러스 아주 작은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교육업체로서 추구하는 바는 교육 99에 경험 1로 그 분야를 100% 학습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죠. 그게 쉽지는 않으나. 그래서 교육을 통한 학습, 이건 사실 여러분이 지난 12년에서 대학 교육까지 합치면은 16년 동안 계속 경험해 오신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 과정을 배우죠. 근데 그 과정 동안 배우는 내용들은 사실 수백 년 혹은 1000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진 수학적인 발견들을 우린 12년 안에 학습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교육이란 거는 사실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ROI라고 얘기합니다. 가성비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 대비해서 훨씬 더 큰 학습량을 가져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육이죠. 특히 직무교육에선 더더욱 그래요. 이게 공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성인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더더욱 티가 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넷플릭스 보고 놀 수도 있는 시간에 내 돈이랑 시간을 투자해서 보통 공부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공부를 어떻게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인문학이나 리더십 교육을 여전히 내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 교육을 배우고 났을 때 다음날 내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는 내가 오늘 배우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교육을 받고 났을 때 티가 날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티나게 일을 더 잘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이직도 성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일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치면은 8시간 자고 8시간 놀고 8시간 일하는데 자는 시간은 바뀌지 않아요. 노는 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사실 내 인생이 바뀌려면 저 8시간 일하는 시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생을 바꾸는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아서 내 일을 더 잘하면 내 커리어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이걸 되게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후기로, 그 다음에 고객들의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얼마 전에도 완주반에서 저 이거 듣고 이직 성공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되게 뿌듯함을 느끼죠. 여기까지는 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동시에 이 회사의 사업적인 성장성, 향후 미래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막 디테일하게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패스트 캠퍼스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시장 관점에서의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의 사이클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사실 PC가 처음 나온 게, 컴퓨터가 처음 나온 게 한 70년대, 1970년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처음 인터넷 했을 때가 19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바일폰이 나온 게, 스마트폰이 나온 게 2008년이었죠. 그 뒤에 2013년, 14년에 머신러닝이 뜨기 시작하고 지금은 만연하게 AI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 타임 갭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는 현상을 보면 AI 논문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논문을 읽는 사람이 논문이 나오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논문을 읽어주는 수업도 엽니다. 그 정도로 변화의 사이클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이제는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빨리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매우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2004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배웠던 마케팅, STP, 4P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POP 같은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인턴십을 했는데 STP를 사용하긴 하나? 사실 대학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은 거의 다 워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 캠퍼스에서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UI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마케팅 원론을 배우고 있어요. 때문에 대학이 변화하는 속도는 너무 느리고 대학에서 배운 걸로 직전감이 되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그냥 말 그대로 삶이 길어졌어요. 최근 한 30년 새에 평균 수명이 15년 이상 늘어났어요. 저희가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직업 혹은 직업이 바뀌는 퇴직을 하는 순간 나의 생활계층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3가지 사이에 패스트 캠퍼스의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배워야 산다 하니까 좀 무섭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이 페이스가 빨라진 시대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럼 저희가 뭘 해왔을까요? 계속 사교육시장이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경험하신 게 사교육시장일 테니까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험하신 사교육시장을 보시면 이투스, 메가스터디 등등등 인강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1타 강사라고 불리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전달력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을 내 머릿속에 때려박아 줄 수 있지? 에 대한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 직무교육, 직업교육 시장에서는 전달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획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교육 시장,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고 커리큘럼이 있어요. 뭘 배워야 될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직무교육 시장은 사실 교과서가 없어요. 커리큘럼도 없고요. UI 디자이너가 되려면 뭘 배워야 되죠? 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정확한 로드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뭘 배워야 할지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정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도대체 사람들은 뭘 학습하고 싶어 할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원할까? 그리고 그 역량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에 맞아야 사람들이 저희 교육을 구매하고 그걸 통해서 효과를 보고 인생이 변화할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팔아보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많이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강남역에서 신발 팔기인데요. 제가 되게 이쁜 신발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 신발을 들고 강남역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이 신발을 5만원에 팔면 팔릴까요? 하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마 한 5명, 10명, 많으면 20명까지도 팔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바꿔서 제가 이 신발을 들고 나가서 이거 5만원이에요. 사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되게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때문에 사실 모든 기획들은 실제로 판매를 해보기 전까지는 성공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7년간 약 8천여 회의 오프라인 교육과정들을 기획하고 런칭을 해봤고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정성적, 정량적으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런칭했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 7년 동안 연매출 10억짜리 회사에서 400억짜리 회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저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교육의 교과서를 만든다. 왜냐하면 여전히 뭘 배워야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분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일 때만 해도 강사님 한 분 통해서 콘텐츠도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도 시킬 수 있고 학습 관리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올라오고 나서는 이 뒤에 두 가지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온라인 콘텐츠들은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콘텐츠를 끝까지 공부하게 만들 방법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황이죠. 저희는 끝까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 서비스, 저희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사업 분야들을 계속 발견해 나갈 거고요. 여기까지가 우선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물어보셨던 팩해머는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것. 사실 이 질문은 사실 들었을 때 이거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실제로 일을 하는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다고 느끼는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조직 문화는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일종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조직의 어떤 색깔,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높은 비판 수용성. 컨텐츠업은 회계로 얘기하자면 캐펙스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자본 투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랑 비교해보면 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돈과 몇 년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이 일을 누가 책임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사람의 결정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컨텐츠업에서는 좀 달라요. 컨텐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시간도 매우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A라는 주제를 교육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한다면 빨리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랑 커리큘럼을 정리하고 바로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전에 판매를 시작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오랫동안 기획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보기보다 그냥 빨리 판매해보고 고객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대표부터 주니어 레벨까지 언제든 스스로 틀릴 수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기획을 내일이라도 시장에 판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은 언제나 나름의 답을 주기 때문에, 구매한다 아니다로 때문에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레벨까지 높은 비판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업으로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일종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고객이 앞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시도할 수 없어요.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되고요.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든다면 매우 강하게 주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 의견을 대변해주지 않거든요. 특히 기획자라면. 그리고 실제로 고객한테 던졌을 때 고객이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이 이야기한 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을 빠르게 바꾸고 여기에 맞춰서 빠르게 수정해낼 줄 알아야 되죠. 세 번째로는 교육업으로서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 사업이 세 번째 사업인데 하면서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좀 더 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냥 교육업이 가진 성향인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 선한 가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가진 스타트업 정신인 것 같아요. 박재용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박재용 의장님은 벤처 투자 쪽에 계셨고 저는 계속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왔고 하다 보니 일종의 스타트업에서 좀 쉐어할 수 있는 정신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은 깊을지라도 실험과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한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단 하나의 핵심 가치를 찝어내고 이걸 추종한다. 합리적이라면 다른 건 뭐가 돼도 오케이. 집요하게 고민하자. 해답은 남의 해답을 가져다 쓰지 않는다. 나만의 해답을 찾는다. 등등.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강민 대표님의 회사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교육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지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인사실 총괄을 맡고 계신 유미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스트 캠퍼스의 인사실을 총괄하고 있는 이유미라고 합니다. 랜선이지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팩캐머가 앞으로 되실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설레기도 하는데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저까지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인사실의 회사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패스트 캠퍼스의 인사실 이름이 탤런트 매니지먼트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름이 탤런트 매니지먼트실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인사 담당 부서를 HR,
휴먼 리소스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저희는 팩해머 한 분 한 분을 리소스 관점이 아닌 탤런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탤런트 매니지먼트 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팩해머들의 역량과 재능을 성장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제도와 복리후생 제도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네. 부서명에서도 패스트 캠퍼스가 사람을 이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 슈퍼루키 인턴십은 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패스트 캠퍼스의 슈퍼루키는 그동안 3회차를 맞이했는데요. 그동안의 채용 전형들은 수시 전형으로 인턴 채용을 진행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진행을 하고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만큼 좀 새롭고 훌륭한 인재를 많이 영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로 성장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하는 저희 인턴십 포지션이 교육상품기획자, 콘텐츠 마케터,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 이렇게 세 가지의 포지션인데 이 포지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지금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접속해 주신 분들이라면 저희 패스트 캠퍼스가 성인 대상의 모든 교육 콘텐츠를 지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풀스택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내드릴 이 세 가지 포지션은 이런 저희 패스트 캠퍼스의 교육 상품을 제작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선 교육 상품 기획자를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 리서치와 가설을 바탕으로 시장의 니즈에 초점을 맞춰서 패스트 캠퍼스의 교육 상품을 새롭게 발굴하는 직무이고요. 두 번째, 컨텐츠 마케터는 세일즈 전략을 바탕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저희 SNS 채널을 통해서 패스트 캠퍼스의 교육 상품들을 마케팅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쌓인 그런 마케팅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의 반응을 체크하고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서 이러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상품 기획자와 콘텐츠 마케터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직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무형의 교육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패스트 캠퍼스에 오셨을 때 이제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네, 패스트 캠퍼스 팀은 매해 2배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에 따른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지만 끊임없이 찾고 고민하고 또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온 패스트 캠퍼스에 팩해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패스트 캠퍼스 팀이 되실 앞으로의 분들도 주도적으로 업무에 도전하고 가성비 좋은 실패를 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저희 팩해머들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습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더욱더 잘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패스트 캠퍼스에는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죠. 네, 그 열망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복지제도를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을 바탕으로 그 응원하는 제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가장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희 팩해머들은 패스트 캠퍼스의 온라인 강의를 다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온라인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니즈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교육을 연간 1인당 300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인가요? 저희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팩캠의 교육 할인도 되는 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요즘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주거 관련 복지, 주택 대출금 이자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정밀 건강검진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간식 같은 건 당연히 이제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복지가 좋아지고 있음을 요즘 체감하고 있어요. 복지제도에 대한 자랑은 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유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유미님은 사실 이제 국내뿐 아니라 외국계 그리고 대기업 등 되게 다양한 규모와 산업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런 곳을 다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패스트 캠퍼스는 어떤 곳이라고 조금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굉장히 운 좋게도 제가 패스트 캠퍼스 팀에 조인할 수 있었고, 조인한 지 지금 딱 8개월 차가 되었는데요. 우선 입사하길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머릿속으로만 구상해왔던 많은 아이디어들,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사제도들을 실제로 주도적으로 제가 실현해 볼 수 있었고, 또 8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패스트 캠퍼스의 팀이 팩해머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또 결과로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도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기획해보고 실현해 볼 수 있고 또 결과를 볼 수 있는 재미와 보람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어느 정도는 만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커리어적인 성장과 또 일의 가치를 깨닫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도적인 시도를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시도가 실패를 하더라도 저희 패스트 캠퍼스는 격려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봐드릴게요. 저희 슬랙 채널에 성공한 교육 상품 말고도 모객 부진으로 폐강한 상품들도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폐강한 상품을 만든 제작자들 그리고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도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실패는 할 수 있지만 다시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공으로서도 배울 수 있지만 실패로서도 배우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문화가 지금 빠른 패스트 캠퍼스의 성장의 엔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미님, 현재 라이브로 지금 설명회를 보고 계신 분들께 조금 특별한 것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사실 최고 담당자로서 이번 인턴십에 지원하시는 분들께 드릴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팁을 드려야 이 자리에 오신 보람이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번에 저희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서류 전형과 면접위원으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2가지 팁 정도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 패스트 캠퍼스는 스펙보다는 저 지원하시는 분들의 히스토리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자기소개서보다는 자기의 히스토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성장 배경 등이 녹아져 있는 그런 진솔한 자기소개서를 저희 패스트 캠퍼스의 가치 그리고 또 저희의 직무, 지원하시는 직무와 연결해서 작성하시면 서류 전형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또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면접 전형에서도 그 사람이 말하는 세련된 답변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경험이나 그런 거기서 생각하고 느낀 바를 그 면접 질문하고 연결하셔서 답변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면접은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그냥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또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핏을 맞춰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과정이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적극적으로 면접위원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더더욱 합격의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주시다니. 네, 지금 설명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유용한 꿀팁일 것 같아요. 공유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과 유미님의 이야기 덕분에 참석해주신 분들이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패스트 캠퍼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예정인데요. 지금 이 영상 속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한 교육기획자 백나경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하은이고 패스트 캠퍼스에서 2020년 6월부터 컨텐츠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상품 기획자는 기본적으로 교육 안에서 어떤 분야에서 결핍이 있는지를 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거나 혹은 있지만 뭔가 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교육 지점들이 어딘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동하는 거에 비해서 생각이 월등히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행동을 해야 어떤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생각만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패스트 캠퍼스의 어떤 특징 중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도전적인 목표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일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스스로 어떤 업무의 우선순위를 모르면 좀 헤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는 패스트 캠퍼스 들어와서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받다 보니까 스스로 매일 아침 일찍 와서 30분 정도 제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우선순위는 뭐고 얼마나 걸릴지를 체킹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이 줄고 오히려 어떤 행동을 빨리빨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행동력에서 좀 더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팀장님이시죠? 한번 그 좋은 교육 기획이 무엇인지 어떤 상품을 기획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빈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상품이 제일 좋은 상품이고 그런 상품을 기획해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고상하고 생각이 많아서 돈 하는 게 조금 흠칫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결핍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그런 상품, 결핍을 짚어낸 상품들을 만들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상품 기획이 됐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나도 돈 많이 벌어오는 상품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사람들이 가장 결핍을 느끼는 지점을 빨리 찾아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가치 있는 교육을 만들면 당연히 지갑을 열 거고, 결론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상품이 사람들에게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높은 기준을 두고 커리어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높은 기준의 성과를 부여하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교육 기획자로서 어떤 팩캠사의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외롭지만 기쁜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운 이유는 제가 잘 된다고 생각했던 상품들이 혹은 주제들이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내 생각을 지키고 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많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쁜 마음이 들고 또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동일시하고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그 내 생각을 인정해주고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그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열며 기꺼이 어떤 값을 지불할 때 그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요약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외롭지만 그 외로운 시간을 견디면 되게 기쁜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마케터란 회사의 제품 홍보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전부 기획하고 또 제작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광고 업무예요. 그래서 광고 소재를 기획하고 또 제작 팔로우업하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강의 상품이 나올 때마다 맞춰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 저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공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어서 학부 때부터 글 쓰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는 신문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맡았던 업무가 그 당시에 그 유가성 기사를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사 형식의 광고를 내보내는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긴 호흡의 장문을 쓰는 거는 나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쓰던 문장들이 다 긴 문장들이다 보니까 처음 입사를 해서 콘텐츠 마케터에 맞는 글을 쓰는 게 저한테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짧은 문장 안에 압축적으로 저희가 소구하는 메시지를 잘 녹여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쓰는 게 일단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반복하고 피드백을 주시고 제가 이걸 숙련도를 높여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나름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수평적인 분위기? 직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또 생각했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광고는 광고 메시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쓴 메시지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구매로 이어지는지를 데이터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시니어 마케터 분들한테 온보딩을 서너 차례 받으면서 제가 이 숫자들을 읽고 이후에 메시지 작성에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이킹 카테고리를 맡아서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베이킹 카테고리 안에서는 제과제빵, 그러니까 디저트나 빵 종류의 강의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9월쯤에 이제 음료 카테고리 강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음료는 사실 디저트 대비 공수가 적고 충분히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소구해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창업과 카페, 시장을 되게 시장 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뽑아서 신송이 컨설턴트의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메시지 또 이전에 오프라인 컨설팅 진행하셨을 때 후기들 를 좀 모아서 광고를 제작하고 상세 페이지 도입부에서 그 후기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메시징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내가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고 이 실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되게 빠르게 키워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업무 권한이 굉장히 넓구나. 바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업무 권한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에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업무를 주세요. 그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겟들의 페르소나를 저희가 학습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진짜 실전 업무에 투입해서 그냥 광고 업무와 상세 페이지 기획 업무를 진행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10월 달에 혹은 11월 달에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강의를 어떤 스킴으로 짜면 좋을 것 같은지 제안해 달라고 요청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같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이런 스킴으로 이런 기간 안에 이런 틀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안 드리는 것까지 해서 시장조사부터 프로모션 제안까지 다양한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패스트 캠퍼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건 빠른 성장이다. 업무 권한이 많이 주어지고 내 자율성을 발휘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바로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무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팩캠에서 일하는 건 빠른 성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네요. 저희 교육상품 기획자, 콘텐츠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이렇게 세 직무 모두 패스트 캠퍼스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패스트 캠퍼스의 주요 사업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가장 먼저 패스트 캠퍼스에서 가장 큰 조직인 직무교육사업본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이신 해동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동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패스트 캠퍼스 채용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패스트 캠퍼스에서 직무교육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신해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대학생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교육을 받은 시간만 15년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전히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낀 교육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밟아 오셨을 거고, 대학교에 가서도 보통 내가 선택한 전공 안에서 어느 정도의 좀 선택지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내가 교육을 받아왔을 텐데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무를 갖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고객으로서의 대접이나 혹은 내가 어떤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고등교육,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시장의 교육시장에서는 학교는 철저히 공급자 중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또한 실무와 동떨어진 자격증 위주의 교육들 혹은 전업으로 강의만 하시는 강사님들의 전유물로 어떤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기는 다소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경험자가 전달하는 고퀄리티 교육에 대한 선택지가 사실 시장에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장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도 변하고 있고 배워야 사는 세상이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성인이 계속 학생으로 남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평생 교육시장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존 교육시장이 빈칸, 저 비어있는 선택지에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교육회사로서 그리고 그러한 플레이어로서 활동하고 싶은 것이 직무교육사업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교육은 이전까지의 교육과 좀 다릅니다. 이미 취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나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초중고 학생들보다도 성인 교육 시장에서의 가성비, 그 효율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매한 전공 과목 말고 확실하게 잡 디스크립션, 즉 채용 공고에 적혀져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하는 교육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3천만 원, 8학기, 4년 동안의 어떤 시간 동안 무언가를 배워서 취직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내가 원하는 교육들을 조합해서 충분히 취업 가능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딩해서 공부하는 것까지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MBA라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은 직장인분들이 선택하는 교육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MBA가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그것에 준하는 어떤 네트워킹, 금융, 경영 전반의 지식을 현직에서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로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평소에 절대 만나보기 어려운 혹은 돈을 내고도 찾기 어려운 분들의 업무 방식을 그 직무별로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러한 교육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교육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영역에 놓여있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온라인 교육의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닌 차별점은 절대 대체하기 어려운 정말 차별성 있는 연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현재 우한 형제들의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장을 맡고 계시는 김민태 이사님이 직접 프론트엔드 관련한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데이터 분석 회사를 매각한 바 있는 하용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님과 함께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만들고 있고, 또한 파이낸스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인 권호상 회계사님과도 함께 금융 강의를 만들고 있고, 강구룡 디자이너님과 함께 영상 혹은 디자인 관련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데일리 호텔의 최고 제품 책임자를 역임하고 계시는 윤희경 CPO님과 같이 PO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과도 함께 강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좀 더 빠르고 차별화된 컨텐츠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교육의 방식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교실로 오도록 하는 또 오프라인 강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의지가 충만해서 온라인 컨텐츠만 있어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일부는 온라인으로,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이 적합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는 어느 하나에만 집중한다기보다 라이프스타일이나 학습 방식에 맞는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직무교육사업본부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찾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희는 이 세 가지 포지션을 모두 찾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직접 만드는 교육상품 기획자, 그리고 어떤 무형의 교육 콘텐츠를 구현하고 알리는 콘텐츠 마케터,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위에서 제작된 상품, 그리고 마케팅 어떤 크리에이티브들을 우리 교육을 원하는 고객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퍼포먼스 마케터, 이 세 가지 포지션을 모두 찾고 있고요. 각 포지션별로 부여할 프로젝트는 첫 번째 상품 기획자의 경우는 차기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신규 교육 시장에 대한 리서치, 이 발굴한 시장에서 새로운 신규 코스를 런칭하는 것, 그리고 콘텐츠 마케터 분들은 어떤 천불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 효율을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신규 코스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는 것들까지 이런 프로젝트를 부여할 거고요. 마지막 퍼포먼스 마케터 분들께는 저희 전략 과목들에 대한 상세 페이지 분석, 인사이트 도출 등의 프로젝트, 혹은 카테고리별 디지털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슈퍼루키 기간 동안 맡길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객이 와우할 만한 교육을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싶은 분, 상호 존중과 협업의 가치를 믿는 분,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고 나가고 싶어하는 분, 마지막으로는 좀 높은 스탠다드의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고 스스로 그것에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는 분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직무교육사업본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동님의 직무교육사업본부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직무교육사업본부에서는요, 교육상품 기획자, 콘텐츠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이렇게 세 포지션 모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다음 세션은요, 취업교육사업본부의 본부장이신 지우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원희정 매니저님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취업사업교육본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희 사업부에서 이제 이 슈퍼루키 통해서 모시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업교육사업본부에서는 취업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할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저희 사업부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취업교육사업본부는요,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다 라는 미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미션 하에서 저희가 2015년에 전일제 취업과정 스쿨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취업과정 스쿨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웹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UX, UI 등 총 13개 이상의 분야의 취업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면서
올해 2020년 4월부터는 온라인 완주반이라는 포맷으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 사진도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팀원들이 같이 전일제 과정 스쿨과 온라인 완주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오프라인 전일제 과정 스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취업 혹은 이직을 위해서 전일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저희가 강사님들과 학습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말 이 취업 과정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 과정 동안 잘 이겨내고 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습 관리, 철저한 학습 관리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아마 신입, 인턴 가리지 않고 아마 실무 역량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 전일제 취업 과정에서는 실무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포트폴리오 완성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는 취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완주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는 VOD 영상뿐만 아니라 이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퀴즈라든지 과제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많이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스케줄 관리라든지 동기부여를 설계한다든지 그리고 1대1로 질의응답을 받아서 좀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을 찾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죄송하게도 이번에는 교육상품 기획자는 모시지 않고 있고요. 마케터 분들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직무의 마케터 분들을 찾고 있고요. 첫 번째는 콘텐츠 마케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퍼포먼스 마케터, 이렇게 두 마케터 역량을 가지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교육 상품 자체가 어떤 취업이나 이직 혹은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끝까지 듣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끝까지 들었을 때 변화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나 인터뷰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 상품 페이지를 방문하신 고객들에게 저희 콘텐츠를 잘 설득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드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퍼포먼스 마케터는 이 퍼포먼스 마케터가 굉장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직무라고 느껴지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사업부의 문제 상황을 좀 해결하는 해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알려주고 성과가 잘 나오면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진단해주는 마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마케터는 좀 논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혹은 근거 기반으로 뭔가 성과를 분석하거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전략이나 전술을 도출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턴 기간에 좀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수행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인턴 기간이 인턴으로 합류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의도고요. 그래서 콘텐츠 마케터 분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반이라는 상품에 대한 통합 광고를 제작하거나 신규 고객을 모집하고 그리고 리텐션 프로모션을 좀 해보는 것들을 저희가 맡겨드릴 거고요. 퍼포먼스 마케터인 경우에는 저희 네이버 광고 채널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채널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네이버 광고 채널에서의 검색 광고에 대한 효율화를 꾀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4가지로는 솔직함, 그리고 회복 탄력성, 그리고 개척자 정신, 팀플레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한 이유는 저희 사업 자체가 마케터를 모시긴 하지만 저희 팀에는 마케터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상품 기획자, 클래스 매니저, 채용 매니저 등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저희는 굉장히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고요. 취업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잦은 실패를 수반하고 다른 사람이 해본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척자 정신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빨리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필요하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기꺼이 하는 개척자 정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취업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교육 사업본부는 패스트캠퍼스가 지향하는 라이프 체인징 에듀케이션에서 정말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같이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임팩트를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업부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지훈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취업교육사업본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취업교육사업본부는 이제 교육상품 기획자를 제외한 콘텐츠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 이렇게 두 포지션을 찾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마지막 세션이죠. 저희 사업본부의 마지막 세션, 콜로소 사업본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이신 동영님을 모셔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동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에게 배우는 최상의 가치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콜로소 팀 사업총괄 김동영입니다. 채용 소개에 앞서 콜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강력한 경험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강력한 만남을 통해서 디자이너에서 기획자, 사업총괄로 총 3번의 커리어 전환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콜로소는 이러한 경험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19년 2월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저희가 특히 주목한 가치는 많은 이들에게 업계 최고의 전문가의 성취와 경험의 몰입의 과정을 밀도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의 미션은 아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보격차에 대한 혁신입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의 기존 교육 시스템에선 속도를 따라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격차가 정보의 격차를 만들게 되고 있는데요. 콜로소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커리어 롤모델 제시입니다.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콜로소는 여러 검증을 통해 이러한 커리어 롤모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정확한 정보 제시입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 너무 많은 정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종종 잘못된 정보가 고객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콜로소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콜로소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교육 혁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찾고 분야 업계 전문가를 섭외하여 그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도제식 혹은 실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었던 현장 중심 교육이 저희 주요 사업 분야입니다. 콜로소는 앞서 소개드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계 최고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육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타 헤어 디자이너, 미슐랭 스타 셰프, 유명 디자이너, 작가 등이 콜로소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콜로소는 2019년 2월 7일 서비스 오픈일에 1년 9개월간 약 100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3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콜로소의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서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고 내년에 더욱 빠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은 단순히 교육을 만드는 일을 넘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턴십을 통해 채용하고 싶은 포지션은 혁신이 필요한 교육 분야를 찾고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는 교육상품 기획자, 콜로소의 교육 상품을 상세 페이지 작업, 광고 작업을 통해 잠재 고객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콘텐츠 마케터,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교육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을 짜는 퍼포먼스 마케터 총 3가지 포지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람의 인생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3가지 직무는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더욱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로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신뢰인데요. 위대한 변화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구성원 간의 신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콜로소는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여태까지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왔지만 내년에는 더욱 많은, 더 큰 변화를 지원자분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무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참여로 많은 이들의 인생에 특별한 터닝포인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콜로소의 시그니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콜로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콜로소 사업본부의 이야기 동영님을 통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콜로소에서는 현재 교육상품 기획자와 콘텐츠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세 포지션 모두 찾고 있다고 해요. 네,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인턴십은 한 사업본부에 한 포지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사업본부에서 어떤 포지션을 찾고 있는지요. 네, 콘텐츠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는 모든 사업본부에서 지금 찾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상품 기획자 포지션은 취업교육 사업본부를 제외한 직무교육 사업본부와 콜로소 사업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지원하실 때 잘 고민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세션인 Q&A 세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집중하시느라고 조금 힘드셨죠? 네, 5분간의 휴게 시간을 갖고 저희도 이제 Q&A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화장실도 잠깐 다녀오시고 물도 한 잔 마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나요? 저희는 이제 연사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쉬는 시간 동안 세트장을 조금 바꿔봤어요. 네, 사전에 참가 신청해주신 분들께서 지금 미리 제출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Q&A 세션을 진행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지금 필요 역량과 직무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채용 관련된 이야기로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인데요. 질문이 각 포지션별 가장 중요한 역량 하나를 뽑자면 어떤 것이 있으며 관련한 활동 또는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지션별 역량을 다 이야기하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포지션과 상관없이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 논리력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마케터가 됐건 혹은 기획자가 됐건 간에 어쨌든 우리는 앞에서 시도한 결과를 보고 이걸 바탕으로 또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리적으로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포지션을 막론하고 저희는 논리력을 모든 면접 과정에 걸쳐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이제 본인의 논리적인 사고를 지원서 면접 과정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지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유미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직무 경력이 있는데 이번 인턴을 통해 직무 전환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마 이번 질문은 경력이 있으신데 신입으로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습을 통해서 커리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저희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20대에서 50대까지 같은 직무와 직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단 인턴십 전형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인턴십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받으시고 또 최종 정규직 전환까지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턴 기간 동안 성실하게만 임한다면 직무 전환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교육시장 관련 경험은 없지만 다른 서비스나 사업을 기획한 경험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입사 지원서를 가장 많이 검토해보셨던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자기소개서에 특정 내용을 저희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근데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보고자 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지원자의 스토리? 이분이 이 회사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을까? 그 과정이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까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글의 형식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글을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써낼 수 있는 사람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계속 논리란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논리적 합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의 내용이 뭐가 됐던 간에 이 사람을 잘 묘사할 수 있는 글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논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이라면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원한 직무에 지원하게 된 그 계기, 그러니까 동기를 자신의 경험 이야기와 잘 엮어서 풀어내는 게 관건이겠어요. 네, 다음 질문은요. 콘텐츠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의 큰 차이는 무엇이며 데이터 역량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딱 두 포지션만 찾고 있는 저희 취업교육사업본부 지우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포지션 모두 다 마케팅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관점에서 이 마케팅 활동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콘텐츠 마케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좀 정성적인 부분에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고객을 설득하고 좋은 글을 발행하고 혹은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정성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좋은 이제 고객들한테 좋은 컨텐츠로 고객을 설득하는 거고요. 퍼포먼스 마케터는 이제 정량적인 측면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마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죄송하게도 논리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퍼포먼스 마케터는 근거 기반에서
이 문제 상황이나 혹은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이 역량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퍼포먼스 마케터 분들 보시면 데이터와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분들 대부분이 좀 논리적으로 설득하시거나 얘기를 하시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일을 하시면서 배우면서 역량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명확하면서도 심플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성적인 영역은 콘텐츠 마케터가, 그리고 정량적인 성과에 대한 영역은 퍼포먼스 마케터가 책임진다라고 잘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5번째 질문입니다. 교육 상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품이 만들어지며, 그리고 기획자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해동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교육 상품 하나하나를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을 좀 개척한다고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시장에 충분히 우리가 교육 상품을 커리큘럼화 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충분히 극미래에 부가가치를 높게 생산할 수 있는지의 시장 리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한 이후에 충분히 우리가 교육화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거기에 적절한 커리큘럼을 조합해서 기획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강사님들을 섭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섭외하고 기획하게 된 커리큘럼을 저희 코스 엣지라고 하는 그 문서 양식의 기획 문서로서 남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무형의 것을 우리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획 문서를 최대한 좀 꼼꼼하고 좀 논리적으로 잘 작성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러한 기획된 어떤 상품들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마케터분들과 소통하고 싱크업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어떤 형태로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전달해야 되는지를 함께 마케터분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좀 시장의 핏에 맞는 교육을 설계하고 런칭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조사 및 이제 주제 선정, 그리고 강사 섭외 및 커리큘럼 구성, 마지막으로 마케팅 준비까지 총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콘텐츠 마케터의 경우 디자인 툴을 어느 정도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디자이너 출신이셨던 동영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질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마케터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에게 좋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사실 부가적인 거고, 저희가 교육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시켜드리고,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알려드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을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본인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콜로스 학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서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디자인 툴 관련된 강의가 있고, 그리고 팩케머가 되면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마케팅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팩캠에 오게 되신다면 디자인 툴까지 다룰 줄 아는 마케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저희 패스트 캠퍼스 슈퍼루키 인턴십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새 본부장님 모두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슈퍼루키 인턴에게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해주셨는데요. 해동님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키워드로 정의를 해보자면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루는 교육들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그리고 뭔가 경쟁이나 이런 경쟁제가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상상력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교육화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화했을 때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맞게 어떻게 상상해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 해결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상력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저희는 새롭게 모시는 슈퍼루키 분들은 좀 더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훈님? 네. 해동님께서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 도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이 슈퍼루키 채용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슈퍼루키의 지원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뭐 콜로소 사업부, 직무교육 사업부, 취업교육 사업부 모두가 전에 없었던 일들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패를 하시더라도 도전하시고 저희 조직 자체가 실패에 굉장히 너그럽고 실패를 굉장히 인정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셔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훈님? 네, 저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모두가 처음은 있고 그 처음은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열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 앞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도전, 상상력, 열정을 가지고 잘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상상력 그리고 도전, 열정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스트 캠퍼스는 인재상이 따로 있나요? 모든 기업이 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팩캠의 인재상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일을 잘하면 되죠. 일을 잘하면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인재상이라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다 제각각 사람은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근데 좀 중요한 점을 생각해보자면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노력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교육회사거든요. 교육회사라면은 이 사람이 학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어야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노력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 개인적일 거예요. 다 나름의 삶을 살아왔고 나름의 모습은 다 다르니까요. 네, 어쨌든 나름의 방식으로 그 노력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 회사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지켜본 팩캠은 정말 이런데요. 그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진짜 최고의 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9번째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요. 비전공자분들도 회사 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훈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제가 좀 교육상품 기획자하고 마케터 직무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교육상품 기획자 같은 경우는 전공이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리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콜로소를 예를 들어보자면 콜로소 같은 경우도 헤어 시장 쪽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기회를 탐색해서 콜로소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직무교육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직무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달려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동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파악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의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이 유리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뭔가 슈퍼 루키를 뽑을 때 필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케터 직무에서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요 단체 Q&A 시간에 계속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케팅 활동이야말로 저희가 매일매일 다릅니다. 매일매일 다르고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확신이라는 걸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정답을 찾기보다는 확신의 수준을 갖는 게 높은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 과정이 결국 논리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모두 납득할 만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마케터 분들은 확실히 전공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고객을 설득할 때 좀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전공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네. 전공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규직 전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유미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앞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연계형 인턴의 전형이 처음이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어서 비율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지난번 저희 인턴 전형이었을 때는 경쟁률이 17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환율은 사실 크게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인턴 전용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세워놓은 기준을 통과하신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많은 인재를 채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궁금해하실 거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인턴 기간 동안 평가하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의 컬처 핏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직무 적합성 두 가지를 중요하게 판단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정규직 전환 비율은 이제 인턴십 기간을 거쳐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패스트 캠퍼스와의 컬처 핏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온라인 채용 설명에 좀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려드린 패스트 캠퍼스의 진짜 이야기 실전에서 활용하셔서 꼭 팩캐머로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요, 저희 채용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1대1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부터 보셨거나 오늘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 중으로 저희 패스트 캠퍼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방송이 다시 한번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동계 슈퍼루키 인턴십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